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돈을 돌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달,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던 정씨 할머니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들에게 나눠준 4천만 원을 급한 병원비 때문에 돌려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씨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모아둔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무릎 수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은 밤마다 통증과 후회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40년간 인삼약국을 운영하다 은퇴한 박씨 할아버지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에 박씨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옆 골목에서 슈퍼를 하는 김 씨도 받고 건너편 문구점 최 씨도 받는다는데 자신은 왜 못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약사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겨우 전세 살면서 3천만 원 모아놓은 게 전부인데 그게 기준을 넘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자는 복잡한 계산식을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박씨 할아버지의 머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허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박씨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씨 할아버지였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님,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보셨어요? 저는 방금 신청하고 왔는데 은행에서 일하는 제 조카가 알려준 방법대로 했더니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김씨 할아버지의 말에 박씨 할아버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미용사님은 어떻게 하셨길래요? 저는 집이랑 가게를 다 아들 명의로 해놨어요. 통장에 있는 돈도 반은 딸 앞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빼서 보관하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씨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마 전 동네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 동네에 사시는 정씨 할머니는 작년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들에게 모두 증여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의 예금을 세 자녀에게 나눠주고 시골에 있는 작은 땅도 장남 앞으로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정씨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자녀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한 번 넘어간 돈은 다시 돌려받기 힘들다더니 정말 그렇네요. 박씨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차분히 설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은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담당자는 친절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53만 5,696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한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웃에 사는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나는 평생 고생해서 겨우 3천만 원 모아놨는데 옆집 박 씨는 매달 용돈 50만 원씩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담당자는 이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용돈도 소득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받는 용돈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 씨 할아버지는 문득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동네 단골 손님이었던 최 씨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들어오는 용돈을 현금으로만 받았습니다. 통장으로 받으면 소득으로 잡힐까봐 걱정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 씨 할아버지는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현금으로 모아둔 2천만 원을 집에 보관하다가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도 못했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즘에는 2011년 이후의 재산 처분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합니다. 재산을 고의로 줄이거나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에 한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다 은퇴한 강 씨 할아버지였습니다. 강 씨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아들이 사준 중고차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요. 아들이 사준 1,500만 원짜리 중고차인데 담당자는 차량 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차가 아닌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차량 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옆자리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만물상을 하다 은퇴한 오 씨 할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으로 70만 원 받는데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깎는다네.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한 게 오히려 독이 됐어. 담당자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에 한 할머니가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동네 떡집을 하다 은퇴한 윤 씨 할머니였습니다. 나는 기초연금 받으려고 가게를 팔아서 자식들한테 돈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한 번 받은 돈을 절대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담당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시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본인의 노후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친척 명의로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담당자는 이런 사례들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정말 필요한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법을 쓰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은퇴한 송 씨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송 씨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 4천만 원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릎 수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자녀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미 써버렸다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 씨 할머니는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으로 받는 돈은 생활비로도 빠듯했고 수술비를 모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동네 어르신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내 재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어. 그래, 자식들한테 넘긴 돈은 다시 못 받는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현재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처럼 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지급 금액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을 40%로 줄이되 더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와 같이 복잡한 산정 방식은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때로는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김씨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절약하면서 살았더니 기초연금도 못 받고 옆집은 자식들 유학 보내고 호화롭게 살다가 지금은 기초연금 받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불만들이 쌓이면서 많은 분들이 모든 노인에게 평등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동수당도 처음에는 소득 하위 80%만 지원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사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네 중국집을 하다 은퇴한 황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황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일하는 게 쉽지 않지만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계속 일했어요. 그런데 일한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으니 이게 맞는 건가 싶네요. 반면 옆 동네의 이씨 할아버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지만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해 결국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데 일하면 또 기초연금을 못 받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이처럼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 번 넘어간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편법으로 재산을 숨기려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의 재산 처분 내역은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셋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소득이나 재산을 줄이기 위한 무리한 선택은 오히려 노후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받는 용돈도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박씨 할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기초연금 받으려고 재산을 자식들한테 넘기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동네만 해도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노후에는 기초연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장 기초연금을 몇만 원 더 받기 위해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은 결국 스스로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입니다. 얼마 전 박씨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만 봐도 기초연금 때문에
재산 다 넘기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자식들 앞으로 돈을 옮기고 집을 팔고 통장을 해지하면서까지 기초연금을 받으려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죠.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하나예요. 기초연금은 우리 노후의 보조일 뿐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닌 보조하는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몇십만 원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 지팡이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계속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누군가의 선물이 아닌 스스로 일구어 나가야 할 인생의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노후는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